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1페이지 10번 문제죠. 다음 A군의 빈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B군의 단어가 A군의 지문에 들어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가보시면 제3자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하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넣었는데, 1가번 명신탁 약증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죠. 그래서 맨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뭐죠?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 뭐뭐의 매수인만 매도인의 물건의 하자담보체에 물을 수 있다. 물건의 하자담보체에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다음에 뭐죠? 기억이 들어가고, 4번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뭐뭐의 제3자는, 일단 제3자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다만 해제 의사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의여야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라번에는 니은번 선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마번 부동산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나와있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자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마지막에는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따라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인지 무과실인지 악인지 과실인지가 헷갈리는 부분들이니까 꼭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이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보시면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예요. 자,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제는 단독행위죠. 근데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겠다고 했다면 그거는 해제로서는 무효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럽시다, 좋대요. 그러면 해제 계약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답은 뭐죠? 2번이고. 또 하나 유의하실 것은 5번이죠. 입양, 상속과 같은 신분행위, 친족 상속법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이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었다는 말은 조건이 반사유력이라는 얘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강행복규 위반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1번처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하게 전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은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추인할 수 있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효행위 추인도 알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처분권 없는 사람이 팔아먹은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추인하는 거 가능하니까 맞는 질문이지. 답은 1번입니다. 넘기셔서 14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3번 보시면 매매 목적에 있는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네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5번입니다. 무효인 법률이 있다는 법률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거든요. 이게 왜 맞냐면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효여야 책임도 발생하는 거죠.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요. 꼭 기억해 두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왜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입니다. 민법상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5번을 보시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통정허위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X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지문은 임의대리는 취소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로 또 다른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의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두 가지가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러면 추인이 가능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취소할 수 있다는 상태를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4번 일부 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 부분이 가분적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리를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과 특정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6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취소할 수 있다면 그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되고요. 특히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해요.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유동종 유형고거든요.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냐면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전혀 생뚱맞은 거죠. 2번 임의 대리는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X죠.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대행위는 그 효력에서 동일하다. 반대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종 유효인데 무권대행위는 유동종 무효죠. 따라서 이것도 X가 되고요. 4번 취소된 법률행위가 이미 실현된 급부반의 성질은 부당이득반으로 보는 것이 통솔이고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4번이네요. 4번 상속인은 승계인이고 승계인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으므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넘으셔가지고 18번이죠.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5번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고요. 따라서 추인한 곳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것들은 X죠. 1번 3년, 언제부터 3년이냐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냐,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2번 10년은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5번입니다. 19번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인데 법정 추인과 관련돼서 가장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는 거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이행을 청구한다, 권리를 양도한다는 이유가 양도한 것이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고 팔아먹는 거는 법정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고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보시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라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심화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자, 1번입니다. A와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보시면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A가 본인이고 대리인이 C잖아요. 그러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하냐면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C,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여기까지 맞는데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리인 C를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므로 4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1번은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2번은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은 후에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3번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후에도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5번은 누가 당사자인지 모르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됐다면 합치된 대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2번 문제죠. 갑은 A 소유 토지를 X를 금 100만원에 매수하기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토지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을 해서의 효력,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X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3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협력을 강제할 수 있다. 서로서는 구할 수 없다.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법률 내용은 물론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배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 무효고요. 특히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허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지정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제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유효한 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4번 문제도 또 나와 있죠. 그죠?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고 반복적인데 옳은 것은 뭐죠? 3번이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1번은 X죠. 왜요? 쌍방 모두가 허가를 안 받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2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할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4번 지정해제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5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하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죠.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니은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다. 니은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디귿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번도 X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조건부든 아니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은 기억 리을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볼까요?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을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했어요. 그럼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원 대정에게 매도하고 후에 그것이 한 갑은 매매 계약을 차골리로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죠? 을과의 계약을 차골리로 취소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법률의 상대방인 을에게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틀린 것인데 일단 1번은 맞죠. 왜요? 취소란 유효하는 것을 수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법정 대리나 미성년자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은 해제에서 나올 동시이해 항변권에 나올 문제인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고요. 4번입니다. 자,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는데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처럼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 소비된 거 아닙니다. 병원비로 지출했다, 학원비로 냈다, 버스를 탔다 같이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현존하고 있는 이익이므로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제3자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된 계약을 을과 체결을 했다. 법정 추인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죠?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취소권자가 정상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했다는 얘기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한번 요거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9번 문제죠. 갑은 을에게 을소의 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 토지를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명의가 자기 앞으로 남아있은 기여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 주었다. 갑을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일단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결국은 사기를 이유로 뭐예요? 취소하면 계약이 뭐죠? 수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이해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면 돌려받지 못한다. 이게 뭐죠? 1, 2, 3번이죠. 왜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결국 뭐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4번과 5번인데 사기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로 토지소유권 회복하면 갑은 을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는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된 이유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죠. 다시 말하면 법정 주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주인이지만 이행 청구를 받는 것은 법정 주인이 아니므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요게 뭐죠? 답이 되겠죠. 넘기셔서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네요. 갑은 을과 그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측량의 다툼이 생겨 위 토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 위매매 계약에서 제외한 특약을 하였다. 타당을 찾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갑의 소유 을이죠. 을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측량의 다툼이 생겼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요 부분은 A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요거 괜히 다툼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그냥 빼자 해가지고 요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길이 요렇게 뚫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A 부분이 없으면 이 땅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었고 을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고의예요. 그럼 고의를 기망한 것이니까 요 A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일단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A 부분을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외된 부분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이 타당한 질문입니다. 1번. 위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